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3거래일 만에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또 코스피는 17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기분 좋은 반등을 이끌었는데요. 코스피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46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코스닥은 1.21% 상승하면서 820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반등이 나온 우리 시장, 또 오늘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리튬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2차 전지주에 대한 낙폭 과대 인식 속 반발 매수세도 더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우리 시장,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장바구니 종목으로 가져와 주신 종목들 얼마나 상승했는지 너무나 궁금하시죠? 9월, 10월에 가져와 주신 종목들 중 저희가 상승률 탑5 만들어 봤는데요.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로켓 배송 종목 힌트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가성칼륨 생산업체인 유니드, 최고가 기준 11.79% 상승률 보여주며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OCI홀딩스, 상승률 21.61% 달성하면서 4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 TCC 스틸, 매수가 63,300원 기준 22.06% 상승 보여주며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9월 19일 언급해 주신 줌인터넷 32.43% 상승 보이면서 2위에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전쟁 확전 우려에 유가에 대한 불안함이 커지며 극동유화 최고가 기준 상승률 48.4% 달성하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힌트 살펴보겠습니다. 마리화나 건강식품 관련주로 의료용 대마 관련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 조지아주가 일반 약국에서 의료용 대마 판매를 허용한다는 소식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너무나 기분 좋게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또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서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 리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 테마주가 돌아왔습니다. 중입자 치료기 관련주가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모비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비츠로테크가 이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중입자 치료 관련주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만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 견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28년까지 지속적으로 리튬의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리튬의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한 이유. 그 소폭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리튬 가격이 인상된 것이다라는 이슈가 생겼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주 단위로는 상승했지만 월 단위로는 어떻습니까? 월 단위로는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인데 그러면 지금 리튬 가격이 인상된 게 맞습니까? 아니죠. 단기적인 테마성 이슈로 리튬의 가격이 인상됐다. 탄산 리튬의 가격이 인상됐다라는 이슈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핵융합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모비스 말씀 잘 해주셨는데 모비스가 상한가를 간 이유 그리고 비츠로테크가 상승한 이유가 핵융합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모비스는 왜 올라갔겠습니까? 100억 원 규모의 자기 사채를 소각하겠다. 그죠? 자기 사채를 소각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슈로 투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 모비스를 보니 이 종목은 초전도체 때부터 지속적으로 핵융합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기업이네라는 그런 테마가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안에서 비츠로테크가 같이 상승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물론 오늘 리튬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두 번째로 나오는 테마가 힘을 못 쓰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핵융합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관련주들이 상한가 한 종목만 갈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상한가를 간 종목이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야 됐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슈가 있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자기 사채를 소각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그러면 이 종목이 핵융합과 관련된 테마로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100억 원의 가치를 평가했을 때 상한가를 갈 만했기 때문에 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억 원의 자기 사채를 소각함에 있어서 주가의 상승분이 그만큼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갭상승을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내일 갑작스럽게 비츠로테크는 두들겨 맞을 겁니다.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양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설명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뭔데? 그죠? 네가 뭔데 시장을 판단해? 왜?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하락할 때에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하락을 하죠. 그런데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로 악셀 페달이 고장난 것처럼 상승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왜? 수급이 어떻게 몰려 들어갈지 그리고 그 수급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수급을 확실하게 판단했다라면 초전도체 이거래일만 매매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속 비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었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테마, 리튬에 대한 테마는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이번 주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테마가 엮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월 단위로는 어떻습니까? 리튬의 가격이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주 단위로는 4%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반등폭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 차트 하나를 그려볼게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다가 살짝 삐꼼 올라와요. 이 자리를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반등의 시작인가? 에레레레레. 이게 반등인가요? 진정한 반등은 하락하다가 둔턱을 하나 만들고 그 둔턱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등으로 보는 것이죠. 그 둔턱을 넘어가고 그 둔턱을 넘어갔을 때를 지지할 때부터 상승 추세로 보는 것이 우리들의 견해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빼꼼 올라오는 인산철이 아니죠. 탄산 리튬의 가격이
이게 지금 열광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리튬만을 두고 예를 들어보죠. 지금 필리핀에서 광물 채굴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판매된 전기차의 수요와 지금부터 공급될 2차 전지 리튬의 공급량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겁니다. 하지만 광물은 아직 많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리튬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인데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기간의 문제일 겁니다. 지금 광물을 채굴하려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빨리 캐어야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더 내려가기 전에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 공급량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채굴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채굴의 양을 수요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간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2차 전지 테마를 보실 게 아니라 전기차 테마를 보셔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전기차는 2차 전지 리튬의 수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환되는 시기가 생기겠죠. 순환되는 시기가 생길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차량을 바꾸고 배터리를 바꾸는 상황이 생기면서 차량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들의 순환매가 일어나는 그리고 기업들이 매출이 두각화되는 시기가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생기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다. 다만 2차 전지, 리튬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반대다. 어느 정도 광물의 채굴이 끝나고 나서 이 광물이 점점 메말라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2차 전지는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다시 광물의 금액이 올라가겠죠. 리튬의 가격이 올라갈 텐데 지금은 리튬 광물을 채굴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리튬의 가격이 주 단위로, 월 단위도 아니고 주 단위로 갑작스럽게 인상됐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말으셔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올라타실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올라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키 맞추기도 일어날 수 있겠죠. 언제까지? 이번 주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음 주에도 리튬의 가격이 소폭 인상된다면 그 인상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한 번 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대적인 급부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번 주에도 인상됐다고? 그럼 이번 주에도 랠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겠네? 라고만 생각하시고 리튬 관련주들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만 바라보시면 충분히 시장을 따라서 이 너울을 같이 맛보실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 앵커님은? 네, 전문가님 너무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러한 설명으로 좀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 종목 리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속이 쓰려서 다시 가져 나왔습니다. 어제 리뷰했었던 극동유한데 제가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이면 방송이 시작되는 시간쯤이면 장이 끝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캔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바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거. 극동유화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유가 관련주, 그리고 이 유가 관련주가 어제 장 마지막에 하락했었던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휴전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근데 하지만 이 휴전은 어떻다? 로이터 통신에서 제공했던 정보를 따르면 수시간 이내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휴전에 대한 집요한 결과를 찾아보자면 하나입니다. 민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휴전을 하자는 건데 휴전을
두 곳 다 그렇게 크게 바라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어느 정도 대피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전쟁이 발발할 거라는 이슈는 우린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동리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장후 시간에, 지금 방송 중인 장후 시간에나 시간의 단일가에도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방송이 끝나고 나보니 이미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5%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진입할 수 없다. 왜? 만에 하나 오늘 아침 9시 이전에 휴전이 다시 깨졌다라는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투심 자체가 돌아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갭의 수익을 만들어내야 됐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극동유화 시초가가 어땠습니까? 시초가가 갭을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시초가가 아래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곡소리가 났겠죠. 하지만 어제 장후 시간에나 종가에 진입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하락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럼 충분히 기다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주가의 상승이 올라오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단기성 매매 종목으로 오전에 추천을 했습니다. 왜? 전고점 넘어갈 것 같았거든요. 추천할 만했겠죠. 그런데 오늘 가격이 얼마에서 끝났느냐? 5,260원에서 끝났습니다. 그 말은 어제 고점도 어제 고가도 넘어서 끝났다. 그 말은 무엇이냐? 거래량이 붙었지만 역사적인 종가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더 상승할 가능성이 보여지지 않겠느냐가 제가 여러분들께 극동유화를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너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인즉 오늘 매수했다면 미수매매 기준으로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매수일이 오늘입니다. 디데이인데 디데이가 아니라 하루. 이틀까지는 매도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종목들을 보시면 이런 식의 거래량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매수한 날이 기준봉이에요. 그런데 미수자들을 털어내고 나려면 하루 이틀 쉬고 그 다음에 주가를 폭등시키는 게 일반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만드느냐? 세력이 만드는 매매 방법이죠. 왜? 미수로 들어온 이들에게 수익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가를 내리는 조정 구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가를 올린다는 것이고 제 토르 기법도 마찬가지인데 토르 기법은 미수를 쓰던 뭐 하던 기준봉이 포착된 날로부터 이틀 이내에 상승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때 그 종목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진입하죠. 그렇죠. 그러면 미수로 진입한 사람들이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추세로 이어갈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미수의 물량을 반대로 우리가 매수하면서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캔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차트의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는 차트의 움직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들에서 가장 뚜렷하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수급이 붙는 요인은 뉴스입니다. 뉴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뉴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상황이 가장 크게 연출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그 뉴스를 내기 이전,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의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세울 수만 있다면 손절하는 종목을 줄일 수 있다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극동유화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매입한 건 매수한 건 바로 빨간색 양봉의 날이었습니다. 이 양봉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지수도 반대로 이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금요일에 매수한 직후에 주말 동안 전쟁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극동유화에게 매우 행복한 상황을 연출해 줬는데 이 전쟁의 이슈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극동유화의 주가의 상승분은 앞으로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입하시기 위해선 내일 시장에서 극동유화의 주가의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내일부터 이 거래일 동안
횡보 하락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입하셔야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오늘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드셔야 된다라는 설명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6일 CNS 마찬가지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너무 화가 나서, 너무 화딱지 나서. 자, 내용들은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내용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캔들의 모양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래 꼬리가 긴 음봉형 도지 형태였었어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준비할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끝이 났죠. 그러면 오후장 마지막에 장대 양봉으로 만들었을 때 3% 이상 상승을 해버리면 나오는 문제점. 그 다음날 갭이 하락하면서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는 바로 어디? 오늘 만들어졌었던, 어제 만들어졌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그 자리가 바로 매수 시그널이다. 라고 이해하시고도 진입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종가가 아주 아름다운 자리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뭐? 거래량 봐야죠. 거래량은 여기서 한 번 더 터지면 천장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주가를 한 번에 더 큰 폭으로 올리기에 매우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마찬가지 6일 CNS도 내일 당장 올리기보다는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쉬어가는 게 맞을 텐데 6일 CNS는 한 번 더 내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들어와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 자료들을 토대로 매매에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하기 이전에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한번 안내 받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종목 리뷰해 주셨는데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종목 추천이나 종목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메라 기본 어플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요. 선물도 증정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빗기둥과 5가지 지지 저항선 우리 전문가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그 수식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수식 받아보시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수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 가져와 주신 종목 리뷰 이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은 우리가 하나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차 전지로도 봐도 되지만 이제부터는 전기차 관련주로 보자.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캔을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설명은 추가로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이점이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진입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되는 자리가 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를 기준으로는 10% 정도의 상승.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 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종가 기준으로 10%입니다. 고가 기준으로는 15%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착해서 진입했었던 그 날을 기준으로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음봉 기준으로 우리가 진입한 날 기준으로는 종가 기준,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16% 정도의 상승을 보였단 말이죠. 이 상승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끝이냐? 아닙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거래량과 캔들의 모양이 포착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규 진입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TCC 스틸까지 가지고 나와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리뷰 종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가져 나온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우리바이오입니다. 우리바이오는 마리화나 대마 관련주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물론 그 외에도 LED나 아니면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여러 가지 사업군들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바이오가 하고 있는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있고요.
PCB, FPCB까지 있지만 지금은 보실 이유가 없다. 왜? 관련성이 지금 없습니다. 관련주로서 주가가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대마 관련주의 종목들과 같이 주가를 하락하고 상승하고 있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년 1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성분 연구를 위한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및 마약류 원료물 취급자의 승인을 취득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대마에 관련된 정모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바이오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대마 관련주의 주가가 올라갈 때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대마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설명드렸었던 관련주 외에 학연, 지연, 혈연 중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순례 대표이사가 과거에 화이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라는 이유로 코로나 화이자 관련주로도 가끔 가다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진짜 가끔이고 등장을 했다 하더라도 큰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관련주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세토피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오성 첨단 소재 매우 중요합니다. 메디콕스는 조금 중요합니다. 왜? 이 세 종목 다 마찬가지로 대마 관련주인데 자, 첫 번째 세토피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토피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마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주가를 상승시켰었는데 빼놓고 말씀을 안 드렸네요. 대마에 대한 이슈가 왜 생겼느냐? 미국에서 이제는 대마와 관련되어 있는 약물을 특정 병원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풀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최근 4거래일 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것이 바로 대마 관련 테마였습니다. 그런데 세토피아는 왜 중요하느냐? 미국의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자회사가 무엇이냐면 세토피아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회사는 대마 관련 회사예요. 그래서 세토피아가 지금 대마 관련주로 부각받고 있지만 세토피아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히토류와 관련된 뉴스만 질비하게 도배시키고 있습니다. 왜? 지금은 대마 관련돼서 주가가 올라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히토류 사업을 하고 있는 이것을 막지 마라. 그래서 오늘 세토피아 검색하시면 지금 오늘 하루만 해도 히토류와 관련된 뉴스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대마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내용이 어필되기 전까지 우리는 대마 관련해서 주가를 올리기보다는 히토류 사업을 더 비중을 실어서 집중하고 있으니 지금은 대마 보지 말고 히토류만 봐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세토피아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 현지 회사가 무엇인지 멜로즈 패실리티 매니지먼트라는 그 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토피아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세토피아라는 기업이 그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마리화나가 더 국민들에게 유통이 된다면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토피아는 히토류 관련주다라는 포장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주가도 눌렀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주가를 누르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상승해버리면 세토피아를 보는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 종목은 마리아나 관련주가 됐겠죠. 하지만 주가를 누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히토류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히토류와 관련된 것이 부각된다면 그리고 주가를 상승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투매가 나온 것이 아니라 마리화나보다 히토류의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회사를 포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세토피아도 마찬가지로 대마와 관련된 종목이지만 지금은 우리도 모른 채 하고 기다려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마에 대해서 그리고 얼만큼 더 확대된 유통 경로가 나오는지까지 판단한 이후에 그 다음에 세토피아의 종목을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오성 첨단 소재는 왜 중요하느냐?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땐 세토피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좋죠. 안 좋고 한 가지 더.
대마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윗꼬리가 너무 길게 뽑혔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윗꼬리가 길게 뽑혔는데 왜 이런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메디콕스는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 첫 번째, 동전주입니다. 동전주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동전주의 저점을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던 이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나온 우리바이오는 어떻습니까? 바닥을 디딘 이후에 주가가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 바로 우리바이오입니다. 무엇으로 상한가를 갔습니까? 대마와 관련된 이슈로 상한가를 갔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 보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남자들의 매매로 불리는 그만큼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테마가 바로 대마 테마입니다. 그 이유는 대마 테마는 나왔다가 들어가는 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이에요. 찰나의 순간 반짝 등장했다가 찰나의 순간 대마에 대한 이슈가 사그러들기 때문에 대마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에는 남자들만 진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나 테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마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풀리느냐에 따라서 2차 상승이 나오겠죠. 4거래일 전에 나왔던 게 1차 상승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2차 상승이 나올 때는 1차 상승이 나왔을 때보다 더 확실한 뉴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남자의 매매라고 생각하고 매도하고 나가면 오히려 바보 소리를 듣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대마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이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건 언제 이슈가 터질지 모른다는 것과 한 가지 더 주가를 올리긴 올려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바이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올리기 위해서는 대마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끔 더 기다리겠죠. 그러면 오늘 모비스와 비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사채 100억 원을 소각한다라는 이슈에 더불어 나온 뉴스가 뭐였습니까? 핵융합 발전과 관련된 초전도체 이슈가 나왔었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은행에 제공된 그 기기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암 치료를 위한 기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내용이 쏙 빠진 채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슈에 현혹되기보다 그 이슈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실체는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판단을 해드렸어요. 이 대마는 매출의 증가를 꿰말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지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마 관련주들의 주가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바이오는 뭡니까? 주가가 낮은 위치였죠. 그런데 재무 안전성이 별 4개예요. 그 말은 주가가 낮은 위치인데 위험해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매출액도 괜찮다는 거예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너무나 좋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바닥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대마 이슈가 터진다라고 계산을 하고 지금 진입하는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전 눈에 보이는데. 그죠? 대마의 이슈가 꺼져도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 6개월 안에 파란색 저항선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파란색 저항선까지의 이격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70%가 넘어요. 그러면 재무 안정성까지 이렇게 좋은데 우리바이오를 매매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바이오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 텐베거 컨테에서 기술 지표로 나온 자료인데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바이오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업 가치를 봤을 때 마리화나를 다루는 기업의 가치인 거예요. 가장 고평가받는 건 우리바이오입니다. 두 번째,
오성 첨단 소재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적정하다, 괜찮다. 그러면 우리바이오의 주가가 상승할 때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오성 첨단 소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바이오와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오성 첨단 소재가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기업 가치의 추정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키 맞추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성 첨단 소재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아이큐어는 기업 가치 추정이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에 아이큐어는 없었죠. 그 대신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세토피아가 있었다. 세토피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이 아니죠. 뭡니까? 멜로즈 패실리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나오는 자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이전에 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바이오와 오성 첨단 소재, 그다음에 세토피아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은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대마 관련주인 우리바이오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우리바이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선물이죠. 조건 검색식인데요. 토루 종목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 검색식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조건 검색식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조건 검색식 받으셔서요. 실시간으로 HTS나 MTS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바이오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남은 로켓 배송 종목에 관해서도 얼른 풀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열정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지금 물 한 모금 마시고 왔는데 세토피아는 뭡니까? 멜로즈 패실리티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입장이죠. 그러면 세토피아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멜로즈 패실리티 매니지먼트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텐베거 컨티에는 나오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매출의 상승으로 봤을 때 히토류를 조금 내려놓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바이오와 오성첨단 소재 사이에 낄 수도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세토피아까지 총 3종목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아비코전자입니다. 아비코전자는 스마트폰,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UWB 등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 스마트폰과 전기차의 부품에서는 뭡니까? 웬만한 가전제품,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에는 아비코전자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덕터랑 저항기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전자기기 대부분에 사용이 되고요. 전기차용 인덕터 및 저항기도 개발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디지털 기기, 멀티미디어, 가전제품 등 너무나 무수한 제품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아셔야 되는 거 한 가지. 삼성전자와 함께 UWB를 개발했습니다. 개발에 참가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UWB를 이용한 송수신기 모듈을 제작하는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상황에 왜 이 종목을 가져 나왔느냐 궁금하시죠? 관련주들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DKT, 상신전자, 라닉스 등이 이와 관련된 UWB가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인데 자, 관련주들의 차트를 보시면 DKT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박스였어요. 박스였는데 갑작스럽게 추석 연휴에 악재를 맞고 나더니 아니죠. 추석 연휴 이전이죠. 추석 연휴 이전에 권리 매도 구간이 있었습니다. 유상증자 때문에 권리 매도하는 시기가 도래했는데 그 권리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달 지나면서 9월 달부터 추석이라는 악재가 끼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오늘 큰 폭의 반등이 나왔었던 기업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매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신전자는 토르 기법이 떴다 하면 아주 그냥 힘차게 상승하는 기업. 그러면 한 번 더 뜨기를 바라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오고 한 단계 더 올라와 줬다라면 우리는 지금 이 풍덩 빠져있는 구간에 어디서든지 진입을 해서 기다릴 수 있었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지지선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것을 반대로 설명하자면 핑크색 지지선이 반대로 꺾여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할 수 있는 포지션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라닉스인데요. 라닉스는 저점을 만든 기간이 최근이었습니다. 물론 급하게 반등을 보여줬지만 결국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종목을 박스권 매매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매매를 선호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딱 한 가지 경우에서만이에요. 무엇이냐? 상, 중, 아니하겠습니다. 하를 나눠봤을 때 상중 하의 자리에서 중간의 박스권에 머무를 때는 박스권 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하단의 박스권에 있을 때에는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저점을 이탈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고 위에 있을 때는 반대로 왜 박스권에 매매를 안 할까요? 박스권의 중단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 더 큰 진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 있을 땐 그 상단의 박스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느냐. 검은색 지지저항선의 지지선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이탈하지 않고 지지가 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들어가고 전고점까지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 또한 마찬가지로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1차 분할 매도를 잡아서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중단 박스에 있을 때 박스권의 매매는 맞으나 지금 현재 해당 종목은 박스권의 하단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전저점도 최근에 경신했죠. 그래서 한 번 더 전저점을 이탈할 경우에는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라닉스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비코전자는 왜 가지고 나왔느냐? 한 가지겠죠. 무엇입니까? 바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인데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었던 가격은 16,050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을 하기 위한 갭이 떠 있는 종목. 그런데 갭이 뜨고 아래 꼬리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추세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입할 수 있는 자리, 갭을 왜 띄웠겠습니까? 갭을 띄울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까지 줄어들어 있는 이 상황에서 갭까지 띄우면서 음봉을 만들었다? 그러면 지속적인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깡! 망치가 떠 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입할 수 있는 자리다. 언제? 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에도. 그런데 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어제가 아니라 오늘도 진입할 수 있다. 왜? 더 확신이 차는 갭까지 띄우면서 아래 꼬리까지 달아놓고 음봉으로 마감했으니까. 물론 양봉이 나와주면 더 좋겠지만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우상향으로 보는 것이죠. 그 우상향을 판단할 때 캔들의 색깔을 지운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바로 캔들의 몸통의 높이만 보는 겁니다. 캔들 몸통의 위가 누가 더 높으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날 또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저는 상승 추세로 봅니다. 저는 상승 추세로 봐요. 왜? 캔들의 몸통의 위에 부분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음봉이 나오면 하락 추세인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그 하락 추세를 확실하게 만들 것이라면 음봉의 몸통의 아랫단이 전 저점, 전 몸통의 시가 부분을 이탈해서 큰 폭으로 내려와야죠. 이렇게 내려왔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캔들 이탈했습니까? 턱도 없죠. 아래 꼬리조차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즉 상승 추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토르 기법이 포착됐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한 종목이었는데 오늘 더 확신을 갖게 만들어줬다라만 이해하시고 아비코전자는 지금도 진입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짧게 오늘은 종가 베팅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리고요. 오색선과 그리고 제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두 번째 선물 받아보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선물이죠. 제가 두 가지 선물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년간 연구하신 그 결과물의 집합체인 이 자료집.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자료집 증정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언제 선물 또 따로 주셨어요? 네, 저도 제가 모르게? 미리미리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뒤로 이렇게 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얼른 네. 들어오십시오. 자, 그러면 오색선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만 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죠. 안 좋은 상황에서는 핑크색 지지선이 확실하게 두 단계 올라오기 전에는 절대로 지지선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저항선만 보시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추석이라는 악재가 너무나 길게 이어졌었고 그 악재에 한 가지 더 전쟁이라는 이슈까지 있는 상황에 지지가 될 것이다라는 오판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항선을 넘어가는 종목,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갔는데 그 저항선을 넘기는 종가의 캔들 몸통이 나온다면 그 종목이 하루 더 파란색 캔들의 몸통 위에서 놀아준다면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진입하는 것이 가장 맞은 상황. 그러면 핑크색 지지선의 설명 안 드릴 것이고요. 파란색 저항선에 대한 설명 방금 드렸으니까 넘어가 보면 토르 기법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안 좋으면 포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9월 달에 토르 기법의 포착 개수가 너무나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어땠습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개 정도의 종목이 포착이 됐었는데 9월 달 50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40개도 채 되지 않아요. 그만큼 토르 기법의 종목이 뜨지 않았다는 건 시장 상황이 매우 안 좋았다는 것이고 세력들도 종목의 주가를 올리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악재가 껴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자면 토르 기법이 안 떴기 때문에 우리는 진입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반대로 메가 토르 기법은 포착이 됐습니다. 그 말은 시장이 안 좋은 것과 별개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너무나 큰 폭으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반등을 해야 돼. 하지만 악재가 이어질 때까지 나도 그 구간에서 멈춰 놓을게라고 우리에게 안내를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검은색 지지 저항선.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저항으로 검은색 저항선이 위에 있는 종목들만 매매하실 때 찾으셔서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설명 드려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에 관한 설명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어서는요,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바이오입니다. 마리화나 건강식품 관련주로 의료용 대마 관련 연구 개발을 승인받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비코전자입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부품 관련주로 삼성전자와 함께 UWB 개발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 어렵지 않습니다. 장 막판 10분간 시장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님과 종목 공략 전략,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